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오늘 공감의 길, 소통의 길 두 번째 진행을 도와드릴 술술쌤입니다. 여러분의 토론이 술술 잘 풀리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청소년 인문학 토론광장인데요. 친구들과 대화하듯이 의견을 나누는 비경쟁 독서 토론회 장입니다. 여러분께서 사전에 총 40개의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질문을 2개의 질문으로 압축하여 작가님께 미리 전달을 드렸어요. 네, 그 천선란 작가님께 여러분께서 주신 2개의 질문을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공존하는 사회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의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작가님이 바라는 미래 인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은요.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요라는 콜리의 말처럼 자신의 속도에 맞춰 살고 싶지만 정말 그렇게 살게 되면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속도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자신의 속도대로 산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네. 자, 이제 이 질문에 대한 작가님의 강연을 15분 동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 강연을 듣고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작가님께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려면 강연을 잘 들으셔야겠죠? 네, 강연을 들으면서 내용을 잘 정리해두면 이따가 친구들과 소그룹에서 만났을 때 대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천선란 작가님을 모시고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네. 네, 안녕하세요. 천선란입니다. 그 미리 받은 질문이 끝에 문장은 로봇과 공존하는 사회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이라는 말이 적혀 있지만 저는 미래 사회에 좀 집중을 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좀 준비해 왔어요. 바람직한 미래 사회, 인간과 자연과 기계가 다양한 존재와의 공존이 가능할까라는 이야기인데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고리타분하지만 기후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천개의 파랑을 내기 전에 어떤 물질의 사랑이라는 단편 소설집을 냈어요. 그리고 그 소설집에는 기후 문제를 다룬 소설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 소설집으로 인해서 기후 문제와 관련된 어떤 행사들이 좀 많이 참여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최근에 2025년, 2030년쯤에 부산에 수상도시, 해양도시가 생길 거라는 기사 보셨나요? 그게 되게 막 뉴스에서 멋있게 얘기를 했어요. 마치 발리에 있는 리조트나 섬들처럼 도시들이 이렇게 있고 그것들이 좀 연결돼서 바다 위에 떠 있는 해양도시를 건설하겠다라는 뉴스였는데 그 원인은 좀 자세히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런 걸 좀 계획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산에 해양도시를 만드는 이유는 환경 기후 위기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고 비가 올 때마다 부산이 침수되는 상황이 현재도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10년 안에 부산이 침수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해양도시 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비가 와서 밖에 못 나간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신 적 있나요? 우리 태풍은 많죠. 태풍은 좀 바람이 거세고 위험하니까 태풍이 오면 집에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비는 사실 좀 많이 안 하잖아요. 비가 많이 와도 그게 우리한테 뭐가 피해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부산은 작년부터 올해 그렇게 여름마다 장마가 아님에도 집중호우가 내리고 집중호우가 내리면 부산은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안타깝게도 지하도가 침수가 되면서 그곳에 빠져나오지 못해서 사망하는 인명피해도 생겼는데요. 부산이 그렇게 비가 올 때마다 물에 잠기는 이유는 아까도 말했듯이 해수면이 상승을 했고 비의 양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져서예요. 비의 양이 많아진 것 또한 한마디로 태평양 근처에 기온이 상승하고 그곳에 의해서 구름이 많이 형성되면서 우리나라에 이전과 다른 비구름이 많이 오고 태풍도 많이 오고 뭐 고기야 마열대도 형성이 되면서 우리나라 기후 자체가 동남아시아 기후처럼
우기와 건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슬픈 얘기는 이제 우리나라도 기후 위기에 봉착을 하면서 도시가 침수되는 상황이 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발생이 될 텐데 부산 다음에는 그게 인천일 거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기후 문제는 우리가 먼 미래의 일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섬이 많고 비가 자주 내리는 지역에서는 이미 또 마을이 완전히 침수가 돼서 살 곳을 잃은 기후 난민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례적으로 폭염이 온다거나 50도 가까이 올라간다거나 호주에서 계속 건조해서 산불이 일어나는 등의 기후가 변화하면서 일어나는 피해들이 현재에도 많이 생기고 있죠. 근데 사람들 대부분은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내일처럼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어떤 통계에 따르면 사람들에게 기후 위기를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기후 문제가 여전히 언제까지나 미래에 있을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기후 환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뭐 기업에다가 두유팩에 빨대를 붙여주지 마세요를 시작으로 생수병에 라벨지 붙이지 마세요라는 운동의 움직임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사람들이 타인을 내일처럼 생각하는 다정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다정함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기 전에 또 최근에 가장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일이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이 점령을 하기 시작한 일이죠. 그럼과 동시에 그 탈레반이 갖고 있는 어떤 종기적인 목적의 이유로 여성과 아이들의 인권이 좀 많이 위협이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정부가 미라클이라는 어떤 작전명으로 탈레반에서 그 우리나라와 함께 일했던 361명의 아프간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작전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들을 어디에 머물게 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진천에서 우리도 6.25가 있었고 우리도 제1세대 난민이었던 시절이 있었으므로 우린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아프간에서 온 그 사람들 중에 아이들이 많은 걸 듣자마자 아주 선뜻 진천에 오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천에 있는 특산품을 많이 사기 시작을 했대요.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데 직접적으로 도와줄 것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진천의 특산품을 사면서 어떤 진천의 뜻에 엄청난 뭐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죠. 이 사건을 좀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사회적인 아픔이지만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의 양면성이 정말 뚜렷하게 보여요. 누군가는 여성의 인권을 그리고 한 사람의 인권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길 가다가 뭐 어떤 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제 총으로 위협하는 그런 나라가 있는 반면 뭐 이건 꼭 우리나라를 찬양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다른 곳에서는 자신들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듯한 그 나라의 사람들이 오기를 굉장히 기다리고 그들이 사람답게 살기를 기다리는 어떤 그런 다정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선하다, 다정하다, 뭐 인간은 악하다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은 악하기도 하고 다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역시도 나는 누군가에게 다정한 사람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악하다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기후 문제에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또한 내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내가 길어봤자 뭐 앞으로 뭐 100년도 못 살 건데 100년 후에 뭐 한국이 있든 없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훨씬 많아요. 훨씬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내일이 아니라 남의 일, 나보다 어린 아이들의 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뭐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기후 문제로만 생각을 했을 때 미래를 보는 시점은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환경학자들이 지금 당장 우리가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지 않는 이상 이 기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 우리는 너무 멀리 왔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 유명한 영화 인터스텔라에서도 말했듯이 우리는 언젠가 답을 찾을 것이다라는 것처럼 사람들은 나를 포함해서 혹은 누군가를 살려야겠다라는 다정함으로 꾸준히 사회를 이끌어온 사람들이에요. 우리 지금도 막 청원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국회에 가서 국회 막 사이트에 청원을 하는데 그 청원을 보면은 뭐 진짜 막 말도 안 돼. 막 몇만 명부터 시작해서 몇백만 명이 동의를 해야만 청원이 승낙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것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청원에 동의가 차요. 내 일도 아니고 그 사람의 얼굴도 몰라요. 청원에 올라오는 이름들도 다 가명인데 이것이 나쁘다는 걸 아는, 그리고 이 억울한 사람이 억울하지 않길 바라는 사람들의 선의가 그렇게 빠르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금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은 동시에 인간이 서로를 살려야겠다라는 다정함으로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는 아까 전 시간에 질문이 와서 얘기를 했지만 아마도 로봇이나 인공지능은 인간을 위협하는 일자리는 가지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이 인간이 하기 힘든 일들,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일들,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매일매일 사고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일단은 많이 투입이 될 것이고, 저는 한동안은 그런 식으로 인간이 목숨의 위험이 달린 일들은 로봇과 인공지능이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이 우리를 이기면 어떡하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조금 불가능하다고 하기는 해요. 인공지능이 초지능 기대는 어떤 한 단계 나아가는 지점이 있거든요. 요즘 영화에서 많이 쓰는. 근데 인공지능 자체는 모든 데이터를 깔아놓고 그 데이터 안에서 조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 저도 막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제가 막 이런 쪽으로 잘 아는 건 아니니까 나중에 인공지능이 진짜 자아를 가지면 어떡해요? 라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그런 종사자들은 웃으면서 전원을 끄면 되죠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전원을 끄면 되는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자연과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면서 사는 시대를 앞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너무 길게 대답했는데 두 번째 질문은 속도지향의 사회였어요. 자신의 속도대로 산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낙오되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빠르게 산다라는 속도 자체가 나와 타인을 비교하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나 혼자만 살아가면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겠죠. 속도 자체가 없겠죠. 근데 우리는 필연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고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무한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사회는 조금 결과중심주의예요. 청소년들의 결과는 대학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결과를 향해 달려가다 보니까 내가 내 속도에 맞추지 못하고 남들 하는 것처럼 하려고 먼 듯이 빨리 하고 혹은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더 무리를 해요. 물론 그렇게 잘 되면 너무너무 좋겠죠. 근데 빨리 달리는 것의 문제는 뭐냐면 아까 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람은 실패를 합니다. 누구나 실패해요. 반드시 실패해요. 한 번도 아니고 100번, 1000번 넘게 실패를 하는데 빨리 달리다가 넘어지면 너무 큰 부상을 당해요. 일어나지 못하거나 한참 걸릴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부상을 좀 방지하고 싶어요. 내가 내 속도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다가 뭐 실패하면 실패했네 어쩔 수 없지 뭐 다시 해야지라는 힘이 나는데 그거 하나만을 바라보고 미친 듯이 달렸다가 실패할 경우에는 그 어떤 무기력이 좀 오래 옵니다. 사람들이 나는 다시 할 수 없을 거라는 방금 냈던 전속력을 다시 할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이 오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자신의 속도대로 살아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고자는 이 얘기를 하면 좀 더 길어지겠지만 나고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린 모두가 나고자가 아니에요. 이 사회에 나고자는 없습니다. 나고자가 있다고 만드는 건 나고자라고 말하는 누군가의 편견 때문이니까 모두가 좀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 인생을 잘 컨설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주셨는데요. 네. 여러분이
궁금했던 질문에 대한 답이 충분히 되셨나요? 네, 더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 공감과 소통의 길이 있으니까요. 그때 이야기 나눠서 질문 또 주시면 되고요. 네, 작가님의 그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 그리고 자신의 속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응원하는 작가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소회의실로 들어가서 친구들과 또 작가님의 강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새로운 또 질문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패들렛 주소는 채팅창에 공유되어 있으니까요. 거기 올려주시면 저희 15분인가요? 네, 15분 뒤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